여러분, 혈액검사실에서 복잡한 퍼즐을 풀기 위해 적혈구의 일부로 파괴한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? 오늘은 바로 이 아주 흥미로운 기술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아니, 멀쩡한 세포를 일부러 파괴한다니?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으시죠?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.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진단 도구가 되거든요. 왜 그런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. 자, 이 기술의 주인공을 소개할게요. 바로 단백질 분해 효소라는 녀석입니다. 이름은 좀 어려운데 하는 일은 아주 간단해요. 그냥 분자 가위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. 단백질을 싹둑싹둑 잘라내는 거죠. 자,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적혈구 표면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? 마치 울창한 숲처럼 수많은 단백질 구조들이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어요. 그리고 바로 이 나무들 위에 혈액형을 결정하는 깃발, 즉 항원이 달려있는 겁니다. 그럼 이 효소는 뭘 하느냐? 마치 팩맨 게임처럼 이 효소가 쓱 나타나서 항원이 붙어있는 단백질 나무를 그냥 통째로 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그렇죠. 깃발이 꽂힌 나무가 사라졌으니 그 깃발을 찾아 헤매던 항체는 더 이상 반응할 곳이 없어지는 거죠. 반응이 약해지거나 아예 사라져버립니다. 바로 이겁니다. 효소 처리 전에는 분명히 강한 반응을 보였는데 처리 후에는 반응이 약해지거나 감쪽같이 사라져버리는 거죠.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. 여러 항체가 뒤섞여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알기 어려울 때 이렇게 용의자를 하나씩 지워나가면서 진짜 범인을 찾아내는 거예요. 아주 똑똑한 방법이죠. 좋아요. 그럼 이 효소 가위에 맥없이 잘려나가는 항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볼 주요 타겟은 바로 세 가지입니다. MNS, 더피, 그리고 루테른 혈액형군. 하나씩 만나보시죠. 자, 첫 번째 타겟입니다. 바로 MNS 혈액형 시스템인데요. 이 MNS 항원들이야말로 효소 처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교과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핵심은 이거예요. MNSS 같은 MNS 시스템의 항원들은 글리코프로테인이라고 하는 특정 단백질 기둥에 붙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효소가 와서 이 기둥을 잘라버리면 그 위에 있던 항원들도 같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. 아주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. 근데 좀 재밌는 건 이 MNS 시스템의 항체들이 성격이 제각각이라는 거예요. NT-M이나 NT-N 같은 경우는 보통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은 경우가 많아요. 하지만 NT-S, NT-S, NT-U 얘네들은 다릅니다. 수혈 부작용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임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됩니다. 자, 다음 타겟으로 넘어가 볼까요? 바로 더피 혈액형 시스템입니다. 이 더피는요, 단순히 효소에 파괴되는 걸 넘어서 인류의 역사, 특히 전 세계적인 질병과 아주 깊고 흥미로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. 더피 시스템의 항체들은요, 좀 까다로운 녀석들로 유명해요. 왜냐하면 얘네들이 시간이 지나면 힘이 약해져서 잘 안 보이거든요. 숨바꼭질하는 것처럼요. 그래서 검사에서 놓치기 쉬운데 이게 나중에 수혈받았을 때 지연성 용혈 반응이라는 심각한 문제로 터질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. 68%. 이게 뭐냐면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68%가 이 더피 항원, FA와 FIB를 아예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. 이 숫자 뒤에는 정말 엄청난 진화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.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. 왜냐하면 바로 이 더피 항원이 붙어있는 단백질이요. 특정 종류의 말라리아 원충이 우리 적혈구 안으로 쳐들어올 때 사용하는 비밀의 문 같은 거거든요. 그러니까 더피 항원이 없다는 건 이 비밀의 문이 없다는 뜻이죠. 말라리아가 들어올 문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감염의 저항성을 갖게 된 겁니다. 혈액은행에서는 골칫거리가 될 수 있는 항원의 부재가 생존에 있어서는 엄청난 무기가 된 거죠. 이게 바로 진화의 신비 아니겠습니까? 자, 이제 효소에 의해 파괴되는 항원, 이야기의 마지막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. 바로 루터리안 시스템인데요. 사실 MNS나 더피만큼 자주 마주치는 녀석은 아니지만 이 그림을 완성하려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. 루테론 시스템에서 기억해둘 점은 이거예요. 이 항원들도 효소 처리에 의해 파괴되긴 합니다. 하지만 다행히도 이 시스템과 관련된 항체들은 대부분 심각한 수혈 부작용을 일으키지는 않아요. 그래서 임상적인 중요도는 앞선 두 시스템보다는 조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.
자, 지금까지 MSS, 더피, 류테른 이 세 가지가 효소에 의해 어떻게 파괴되는지 알아봤습니다. 그럼 이제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.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데? 이 지식이 실제 검사실에서 어떻게 쓰이는 걸까요? 본질적으로 이 효소 처리라는 건 일종의 속어법이라고 보시면 돼요. 탐정이 용의자를 한 명씩 지워나가는 것처럼요. 환자 혈액에 여러 항체가 뒤섞여서 반응이 복잡하게 나올 때 효소 처리를 딱 해주면 MNS, 더피, 루트리안 관련 반응들은 싹 사라지겠죠? 그럼 남은 반응들을 보고 아하, 범인은 바로 너구나 하고 진짜 원인 항체를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하지만 여러분, 어떤 항원이 파괴되는지 아는 건 이 이야기의 딱 절반일 뿐입니다. 그럼 반대로 효소에 의해 파괴되지 않거나 심지어 반응이 더 강해지는 항원들도 있지 않을까요? 네, 바로 그 질문이 우리를 또 다른 흥미로운 세계로 이끌어줍니다.